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많은 분들이 과연 앞으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 내용 중에서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아니면 부동산은 언제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주식부터 굉장히 많은 걸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정치라든지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상담할 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 어디 가서 또 명확하게 상담할 수도 없고, 또 궁금해도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대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은 누구나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호응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게 성장률이라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뭐 400억 달러가 넘었었고, 또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굉장히 변동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지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고도 성장했을 때 보통 5%에서 7, 8%뭐 이상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3%면 많이 하는 거고 2.5%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장률이, 물론 뭐 성장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최소한 0.5%에서 지금보다 0.5에서 많게는 1%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그러면 최소한 잠재 성장률에서 조금 끌어올린다 그러면 최소한 3.5%, 적어도 3%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올렸는데,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기술력, 또 국방력, 그리고 외교력, 이런 종합 국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해외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문제점이 어느 집단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왜 그들이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하고 생각이 뭐 같다고 하면 저 역시도 뭐 굉장히 좋고요. 또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뭐 심지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혀 정말 하는 일이 없고 국민을 항상 입에 달고 있지만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좀 크게 쓰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 하면 정당인, 국회의원, 또 전직 의원, 실제로 정치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가장 존먹는 세력이 저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저한테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말로는 항상 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러지만 전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물론 이 사람들은 입법기관이고 하나하나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 특혜라고 해서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뭐 면책 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서부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300명 정도 되는데 국민이 우리 인원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300명인데 너무 많습니다. 이 300명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 반으로 확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세비서부터 또 보좌관 들어가는 거, 그게 1년에 한 사람당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국회의원 뭐 하루라도 하면 또 연금이 굉장히 나왔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고 인원도 한 반으로 팍 줄이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정말로 명예직으로서 자기들 돈을 벌고 출세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외국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국격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정치인이 제대로 돼가지고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만이라 그래도 150명입니다. 그러면 5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고 정말 국가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제가 봤을 때 뭐 1, 2%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뭐 열대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잖아요. 뭐 1% 한다 그래도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50명조로 줄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률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강성노조입니다. 정말 이것도 심각합니다. 거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근로자, 옛날에는 뭐 노무자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뭐 불렀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각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정치 집단이죠. 완전히 정말로 노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기존에 가뜩이나 정치인 때문에 문제가 많고 힘든데 이 사람들까지도 국가 정책이라든지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 사람들 특히 그 강성 노조원 그쪽에 뭐 지도부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실제로 또 노조에서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행정부에 때가 되면 거의 다 태클을 걸면서 시위를 벌이고 그 시위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조가 없어져야 된다. 물론 뭐 100% 없어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강성노조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만 정신 차리고 정상화시키면 역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5%에서 1%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조계입니다. 법조계. 이게 법조계라는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판사, 검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는데 사실 이 변호사들은 특히 더 그게 심하고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 완전히 이익 집단에 결국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권이라든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럼 변호사라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판사나 검사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정권에 휩쓸려 가지고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길 쫓아가지고 뭐 해바라기처럼 아니면 자기들이
뭐 한쪽 라인에서 누가 어떻게 된다 하면 그쪽에 붙어가지고 실제로 범법자도 보호를 한다든지,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뭔가 조그만 일 잘못만 저질러도 벌금 나오고 잡아가고 구속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커다란 범법적인 행위를 해도 눈치를 보고 또 정권에 아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조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능력이 뛰어난 건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영어 이런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됨됨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바로 세워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구는 잡아들이고 누구는 징역을 몇 년 때리는데 누구는 또 무죄를 주고, 그래서 심지어 무전 유죄, 그 다음에 유전 무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법조 비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저는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0.5에서 1%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강성노조 그리고 정치인과 함께 이 법조계 사람들도 심각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의를 세우고 제대로 법 집행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외에 정권의 개가대에서 쫓아다니면서 자기 편은 봐주고 다른 편, 반대편은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법조계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안 좋게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언론인입니다. 언론 방송. 참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TV를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 TV를 안 봅니다. 그리고 뉴스를 안 보고, 물론 저는 드라마라든지 뭐 옛날에는 사실 드라마보다는 그 옛날 사극이라든지 이런 건 좋아하고 스포츠나 다큐멘터리 이런 정도 보지, 저는 뉴스를 아예 TV 뉴스를 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느낀 거는, 저는 뭐 이런 역학이나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들어봐, 저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런 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실 뉴스에 나오고 뭐 한 걸 저는 그대로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사실이고 팩트가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자들도 굉장히 뒷돈을 많이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 또 위에 올라갈수록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에 굉장히 휘둘리고, 또 실제로 각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나운서 이런 쪽에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때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저거 하면서 하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굉장히 좋게 하고, 또 반대편은 아주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방송을 내보내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별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봤을 때는 딱 들었을 때 맞는 것 같다. 뭐 자꾸만 나오면 이제 뭐 거짓말도 100번 하다 보면 진실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교묘하게 한꺼번에 확 터뜨리면 누구나 다 거짓말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조금씩 해서 교묘하게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를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긍정을 하는 것 같으면서 그러나 뭐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해서 팩트를 왜곡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사실 언론, 방송계 이런 쪽 특히 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언론, 공정한 언론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뭘 듣고 뭘 보고 하냐? 물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냐? 너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너는 거짓말 안 시키고 진실만 얘기하냐? 저는 사실 일개 그냥 하나의 국민, 서민 백성으로서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저 역시도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국민한테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가 우리 같은 서민이나 국민한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물론 동조를 하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맨날 뉴스에서 얘기하고 신문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정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 같은 일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그걸 뭐 범인이라 해서 범죄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우리 같은 필부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개인대 사적인 뭐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조금 이제 이를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느니 너는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말씀을 하지는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 같으면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 또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보는데, 교육 문화계입니다. 자,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하냐면, 교육계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새싹,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계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선생님 자체가 이 사상이라든지 이 사고가 편향이 됐다. 잘못된 것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킨다. 그럼 그 아이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속 차곡차곡 넣다 보면 이제 자라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뇌화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좌편향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계가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계, 근데 이 문화계도 만만치 않은데 교육 문화계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계나 문화계를 한 틀로 봤는데 문화계 역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드라마를 찍는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판을 한다든지 교묘하게 이것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알게 모르게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TV에 나오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걸 교묘하게 왜곡을 시키면 그 전에 객관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저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니다. 특히 역사 드라마 제가 옛날엔 정통 사극을 좋아했는데 요즘 퓨전 사극을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퓨전 사극을 보면 전혀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과 다르게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그리고 언젠가요? 뭐 전에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중국 그런 복장과
중국식 음식 같은 게 나와갖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시대 뭐 그렇게 나와갖고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문화계 쪽에서 영화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이런 거 연예인들은 중국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중국을 찬양한다든지 우리나라를 비하한다든지 중국 자본의 돈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쪽으로도 특히 문학에는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쪽도 썩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을 다 지금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바뀌거나 좋아지리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때 그게 무슨 너의 객관이야, 네 주관적인 생각이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객관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에도 뭐 몇 가지는 있지만 그 정도는 크게 그렇게 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에 크게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정치인들이 다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입법을 해갖고 규제를 강화하고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규제를 하면 국민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말로 저거를 우리한테 지네는 그냥 만들면 되고 자기들은 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도 우리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난 피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국민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5개 집단 정말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중에서 반은 아니더라도 정말 1, 20%만 제대로 된 사람이 밖에서 나온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 좋아지고 통일도 빨리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도 0.5에서 1% 이상 높아지면서 더욱더 우리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좋은 나라,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 저희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뭐 사주 명리학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제 생각을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뭐 지지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이 5개 집단 그 외에도 뭐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는 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5개 집단만 제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중에서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10% 아니면 20% 정도만 좀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더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뭐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